안녕하십니까. 2000 진로 박람회 3D 프린터를 강의하게 될 김종용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생산장치라고 하는 3D 프린터에 대해서 이를 활용해서 어떤 전문 직업군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기계공학과를 나와서 현재 기술창업학 박사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천 지역에 있는 SK하이닉스에서 엔지니어를 15년 동안 하고, 현재는 3D 프린터를 가지고 ICT를 개발하고 설계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할 강의는 간단하게 우리 지금 시대에서 요구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혁명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간단하게 알아보고, 그 다음에 그 디지털 혁명의 한 축에 있는 3D 프린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푸드 프린터에 대해서 확인할 건데요. 이 푸드 프린터 같은 경우는 현재 이 비대면 시대가 되면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진로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시는지요? 혹시 사람 닮은 로봇? 휴봇이라고 하죠. 또는 인공지능? 또는 4차 산업혁명? 다양한 그런 이미지가 떠오를 텐데요. 이런 이미지는 이미 여러분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해주는 그런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혁명들도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를 보였지만, 기본적으로 이전의 혁명들은 물리력에 대한 것들이었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이런 4차 산업혁명은 이런 물리력보다는 보이지 않는 그런 사이버라고 하죠. 사이버와 정보를 가지고 하는 그런 혁명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키워드로는 인공지능, 그 다음에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딩 컴퓨팅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하게 된 거는 그 키워드 중에서 3D 프린팅이라는 디지털 생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한마디로는 디지털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디지털이라는 게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이라는 것은 바로 속도, 무한한 속도죠. 우리가 보통 빛의 속도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고요. 디지털은 반복, 카피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레포트 할 때 보통 인터넷에서 어떤 걸 서칭한 다음에 드래그해서 복사를 하고 바로 붙여넣기 하면 그 많은 내용들이 이렇게 복사가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바로 디지털이 가지고 있는 반복, 카피 특성이고요.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레포트를 작성할 때도 틀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작해서, 아주 쉽게 조작해서 변형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이 가지고 있는 이런 특징 때문에 획기적인 변화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디지털이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아주 쉽게 생각을 하면 이렇습니다. 디지털의 가치는 이제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이렇게 숫자로 정해집니다. 하지만 단순히 숫자로 봐서는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쉽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지금 제가 봤을 때 맨 왼쪽에 그림이 지금 1과 0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자세히 보면 알 수 있겠지만 하트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단순히 이제 한쪽 면만 보고 0과 1이 조합으로는 저게 무슨 의미인지를 짐작하기 쉽지 않은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또 조합해서 봄으로 인해서 하트라든지, 그 다음 이런 고래라든지 이런 디지털이 가지는 가치, 정보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게,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확장이 되어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런 고래들이 바닷속에서 놀고 있는 이런 데까지 이제 디지털이 확장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을 가지고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조업과 융합을 시킬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면서 바로 디지털 플러스 생산 제조, 바로 디지털 생산이라는 키워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디지털 생산 장치로서 3D 프린터를 먼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그 이전의 본질적인 그런 가치로는 디지털 플러스 생산 또는 제조, 이 키워드의 합성입니다. 앞에 보시다시피 이 그림의 왼쪽에 보면 0과 1로 많은 수가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을 의미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앞에 보이는 그런 기계에 의해서 층층이 쌓여서 입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그려놓았습니다. 바로 이게 디지털 생산 과정을 얘기하는 건데요. 바로 3D 프린터가 3D 입체물을 출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디지털 생산 장치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중요하죠. 이미 우리 산업군에서 많은 것들이 생산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요 옆에 보이는 그런 굉장히 많은 제품들도 바로 산업 제품으로 지금 생산이 되고 있는 거고,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이 분야에서 다양한 작업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보이는 그런 이 두상 같은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인체에도 이런 3D 프린터를 활용해서 산업에 융합할 수 있는 그런 지금 분야가 있는데요. 바로 그게 바이오 셀 분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보이는 이런 도자기 같은 거, 유물 유적을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훼손이 되기 때문에 보존하고 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서도 3D 프린터가 활용이 되고요. 급기야는 이제 이런 입체를 만드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이 가치를 통해서 집을 짓는 것까지 지금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분야에서도 특히 우리가 관심을 갖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비대면 사회가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요. 바로 푸드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3D 프린팅 분야는 기본적으로 제품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또는 운영 기술자가 될 수가 있고요. 푸드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식품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바로 식단을 개발하고 푸드를 디자인하고 세팅하는, 데코레이션하는 분들이죠. 이런 분야로 진로를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3D 프린터가 어떻게 출력물을 출력하고 있는 과정인지를 왼쪽에서는 보여주고요. 오른쪽 화면은 푸드가 어떻게 프린팅 되어서 우리가 먹는 그런, 예를 들어서 마카롱 같은 경우가 출력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두 개의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잘 보셨죠? 바로 이 왼쪽에 있는 3D 프린터는 공업적인 분야에서 많이 활용이 되는데요.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유물 유적을 보존하고 그 다음에 복원하는 이런 쪽에 쓰일 수도 있고, 바로 또 그 지방의 특산물인 그런 뭐랄까요, 이 상징물들을 관광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상품화 시켜서 산업 분야에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왼쪽에는 이탈리아의 피사의 사탑, 기울어지는 피사의 사탑이 있고, 오른쪽에는 에펠탑이 있는데요. 이런 이제 각 나라의 상징물들도 이런 식으로 프린팅을 해서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확대돼서 이런 캐릭터들을 할 수 있고요. 요즘에 우리 역사적인 아픔이기도 한데, 바로 이런 역사적인 그런 상징을 이렇게 조형화시켜서 역사적인 의미를 띠게 하는데도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런 제품은 모 대학교에서 이런 창업대전에서 이 면도기와 그 다음에 이 쉐이빙 크림이 일체화된 그런 면도기가 나왔으면 좋겠다 하고 저한테 개발을 의뢰해서 개발한 이제 샘플인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이디어 창업을 할 때도 이
3D 프린터가 획기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 왼 오른쪽에는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그런 영화인데요. 거기에 나오죠. 이렇게 이 주인공의 얼굴을 3D로 스캔해서 바로 이렇게 가면을 만들어내는, 생체 가면을 만들어내는 이런 장면을 통해서 바이오 분야로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은 뭐 척추, 갈비뼈를, 또 오른쪽은 이 귀가 없는 이런 장애를 가지시는 분들을 위한 그런 귀, 이것까지도 지금 바이오 쪽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뭐 치아는 지금 굉장히 보통 뭐 상용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푸드 분야, 식품 분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다양한 형태로 쿠키, 초콜릿 같이 형태로 개발이 되고 있고요. 일본에서 지금 유명한 초밥이죠. 스시인데 이 스시도 이렇게 만들어내는 단계까지 지금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지금 피자도 이제 어느 정도 하는데 위에 흩뿌리는 거 빼놓고 아래 반죽과 소스 같은 경우는 충분히 3D로 가능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 레스토랑에 가면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3D 프린터, 푸드 프린터죠. 푸드 프린터를 통해서 이렇게 플레이트에 데코하는 이런 형태의 그런 레스토랑이 나와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따라서 푸드, 식품 분야도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특히 요즘에 헬스케어 분야가 굉장히 많은 지금 발전과 그 다음에 접근이 되고 있는데요. 푸드 프린터의 가장 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맞춤형 식단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고령자라든지 환자를 위해서 이 연화시계 개발이라고 하는데 잘 씹히고 잘 넘겨서 소화 잘 될 수 있는 그런 식품을 개발하는 데까지 지금 넘어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다양한 메뉴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국내에서도 지금 유명 회사가 푸드에 대한 그런 미래 비전을 하기 위해서 푸드테크라는 그런 행사를 열어서 그때 나온 그런 진행되고 있는 영상, 푸드가 프린팅 되고 있는 영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저 때가 2019년이니까 지금부터 한 2년 정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있기 바로 직전에 이런 행사가 있어서 저는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푸드 프린터가 여러분들 생활 속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3D 프린팅, 즉 디지털 생산이 되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체를 디지털화 시키는 과정은 전문적인 분야에 속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통 모델링 한다 또는 스캐닝 한다 하는 과정이 바로 아날로그적인 3D 객체를 디지털화 시키는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3D 프린팅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렇게 객체물을 디지털화 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디지털화 과정에 전문 프로그램이 필요한데요. 그 아래에 이제 영어로 써져 있죠. 3D CAD 모델링이라든지 뭐 STL 파일이라든지 슬라이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각 스텝에 필요한데요. 이런 것들을 토대로 여기 있는 3D 프린터 장비가 그런 디지털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한 층 한 층 쌓아가면서 완성품을 내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완성품이 나오게 되면 마지막으로 이제 기계가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의 그런 감각과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처리해주는 완성도를 높여주는 후처리 과정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우리가 눈사람을 한번 디지털화 시켜서 3D로 프린팅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일단 저희 머릿속에 눈사람이 생성이 될 거고요. 이것을 모델링 프로그램을 통해서 오른쪽에 보는 것과 같이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D 프린터가 어떤 식으로 출력을 할지를 해주는 슬라이싱 작업을 하게 됩니다. 슬라이싱이라는 거는 작게 이렇게 쪼갠다 이런 말입니다.
따라서 이 슬라이싱의 이 정밀도가 바로 이 제품의 외관적인 그런 퀄리티, 품질하고 굉장히 연관이 많습니다. 이 작업을 마치게 되면 이제 기계가 프린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다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3D 프린터에 프린팅을 하게 되면 출력이 되게 되어 있고요. 바로 이 출력 과정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출력이 되게 됩니다. 후가공 같은 경우는 이런 완성본이 나왔을 때 색칠을 하거나 또는 자기의 구미에 맞게 약간의 완성도 있는 그런 처리를 하는 과정을 후가공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이제 훈증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큐어링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채색을 하거나 사포로 이렇게 맨질맨질하게 하는 다양한 과정이 후가공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3D 프린팅에 대해서 이제 어떤 체험이 가능한 건지를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직접 체험하기는 쉽지가 않은데요. 집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따라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3D 프린터를 직접 하기 위해서는 전문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전문적인 스킬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개념과 유사한 그런 다른 대체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3D 프린터를 이해하고 직관적인 그런 지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3D 프린터로 많이 대용이 대체가 되고 있는 3D 펜, 그리고 푸드 프린터 같은 경우는 푸드 펜을 통해서 이제 실습을 하게 되는데요. 이 네 가지의 이제 그런 키워드가 서로 연관이 있지 않으면 이 직관적인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이 자료는 이제 산학기술학회 논문지에 실린 그런 자료인데요. 보면 3D 프린터가 맨 이제 왼쪽에 있고, 그 다음에 푸드 프린터가 있고, 3D 펜,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새롭게 등장한 푸드 펜이 있는데요. 보시면 가장 키워드가 3D 프린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디지털 플러스 생산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디지털화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3D 프린터는 당연히 디지털화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푸드 프린터도 디지털화가 가능합니다. 디지털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3D 펜은 실제로 아날로그적인 장치이기 때문에 디지털화가 불가능합니다. 현재는 디지털화가 불가능합니다. 푸드펜도 가능한 장치가 있고 가능하지 않는 장치가 있는데 3D 펜과 유사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스페셜티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 전문성이죠.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한 겁니다. 프린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접근성이 좀 낮습니다. 하지만 3D 펜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 낮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하기는 굉장히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따라서 사용성과 스페셜티의 전문성이 서로 이제 반대적인 개념으로 지금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아날로그 디지털에 대한 그런 체험인데요. 이거는 이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명확하게 인지를 해야 우리가 얘기하는 디지털 생산장치에 대한 이 가치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금 AD는 아날로그, 디지털 그 약자인데요.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직관적으로 체험하기 위해서 로봇 게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어떤 초등학교 이상만 되면 이런 거를 얘기하면 알아들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앞에 칠판 한번 터치하고 오렴 하면 거리낌 없이 가서 터치하고 올 겁니다. 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명령이 가능한 거죠. 예를 들어서 기계한테 앞에 칠판 좀 만지고 오렴 하면 기계는 알아듣지 못하고 그냥 서 있을 겁니다. 바로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바로 아날로그는 인간이라는 그런 기본 가정이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이미 가미된 거죠. 아니, 지능이라는 게 가미된 거죠. 하지만 이 기계라는 거는 정확하게
숫자로 명령을 내리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아날로그 디지털 게임을 하게 되는데요. 지시각적으로는 아날로그 디지털은 이러한 이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날로그 디지털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게 바로 전화기를 가지고 서로 통화하는, 또는 내가 얘기한 것을 본인이 직접 이런 스마트폰이라든지 이걸로 녹음해보고 들으면서 아마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차이를 확실하게 깨달을 수가 있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아날로그입니다. 따라서 이런 파형 자체가 굉장히 자유스럽게 연속적으로 그려지고 있는데요. 이게 전화기를 통하면서 디지털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 보이는 이런 1과 0으로 변환이 되게 되죠. 따라서 아날로그가 디지털로 변환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왼쪽이 아날로그고 오른쪽이 디지털인데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즉 차이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러면, 본인이 녹음해 놓고 녹음한 목소리와 내가 내 귀로 직접 듣는 목소리가 약간 다르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을 겁니다. 바로 이게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아날로그가 이 코딩되는 디지털에 의해서 약간씩 정보가 로스가 되는 거죠. 바로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차이였고요. 이 지금 그림에서도 보면 하트를 우리가 연필로 그린 것을 디지털로 표현하다 보면 오른쪽과 같이 됩니다. 연속적이지 않고 약간 각진 모양이죠. 바로 정보가 로스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3D 프린터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몸으로 느껴보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3D 프린터 체험할 때 많이 쓰이는 3D 펜으로 이제 만든 겁니다. 바로 이런 작품들은 위에가 이제 3D 프린터가 가는 그런 프로세스, 공정 방향이고, 아래는 아날로그 3D 펜이 가는 방향인데요. 3D 프린터 같은 경우는 모델링, 디지털화 작업을 통해서 스텝으로 가지만, 아날로그 3D 펜은 바로 이 모든 과정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스텝이 연속적으로 순식간에 일어났다 뿐이지 이런 과정이 생략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3D 입체물이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일시에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잘 만들었죠. 바로 이런 것들은 본인의 이제 체험을 통해서 본인의 즉각적인 또는 직관적인 지식과 다양한 감정을 창조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창조적인 창조물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제품들을 의미 있는, 예를 들어서 의미 있는 날에, 여기는 지금 크리스마스를 제가 사례를 들었는데, 의미 있는 날에 본인이 직접 만든 이런 단 하나만의 선물을 받는다면 굉장히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단 이러한 아날로그적인 3D 펜으로 만든 것들은 복제가 안 된다는 거, 그게 우리가 3D 프린터와 3D 펜 두 개가 가지는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3D 프린터, 즉 디지털 생산 장치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이것으로 3D 프린터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이 또 가고자 하는 길이 잘 풀리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